한여 주제에 감히 회의에 끼어들어? 김상무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중동 바이어들 앞에서 받는 모욕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오지 않아서. 변명하지 마.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주가 UCLA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JMI그룹 정재민 회장의 한남동 저택에서 한여로 일한 지 벌써 6년째였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UCLA 캠퍼스를 누비며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는 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야, 괜찮다. 이것도 일시적인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깐 돈을 벌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모아둔 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은주 씨, 오늘 일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과장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택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 과장님, 오늘 특별한 일정이 있나요?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중동 바이어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시네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면 저택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의 성격상 완벽을 추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사용하시는 서재와 응접실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중동 쪽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대요. 그런데 통역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까 들으니까 통역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하던데.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가 오지 못한다고? 은주는 UCLA에서 공부할 때 아랍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지금도 틈틈이 아랍어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 통역사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나서서 도움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중동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번 미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아랍어로 나누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급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상무가 휴대폰을 들고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순간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6년 동안 숨겨두었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장,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구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중동 바이어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주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6년간 억눌러온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김상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랍어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너가 아랍어를? 네가 UCLA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할 때 아랍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가능합니다. 김상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여 주제에 감히 회의에 끼어들어?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통역사가 오지 않아서 변명하지 마.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재민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통역사가 오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상무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건인가? 회장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운명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아랍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회장이 갑자기 아랍어로 질문했습니다. 은주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UCLA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랍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회의에서 통역을 맡아보게. 김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긴장한 마음으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랍어 실력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바이어들과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원유 거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루트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은주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통역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양심은 진실을 말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바이어들이 제안하는 것은 정식 루트가 아닌 불법적인 원유 거래입니다. 은주의 말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재민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회장이 바이어들을 향해 직접 아랍어로 질문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회장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어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인가요?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은주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분노에 찬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재민 회장이 자신을 개인 비서로 발탁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6년간 한여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회장 옆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은주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은주 씨. 회장의 목소리에 은주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제 그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해외 사업부 전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북미, 남미 총 5개 권역의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72시간? 5개 권역 전체를?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해보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앞섰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자신의 전공 분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좋습니다. 김 과장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김상무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장이 나간 후 은주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72시간.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잘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UCLA에서 밤새워 과제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은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6년간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기회였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이 산더미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 과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은주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 자료들이 해외 사업부 지난 3년간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재무제표, 시장 분석 보고서, 계약서 사본들, 정말 방대한 양이에요. 은주는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아랍어로 된 계약서들, 각국의 시장 동향 보고서, 복잡한 재무 데이터들, 예전 같았으면 설렘으로 가득했을 자료들이었습니다. 은주 씨,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상무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야, 김은주. 김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과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6년간 걸레질하던 년이 갑자기 무슨 비서라고? 회장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은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저는 회장님께서 주신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업무? 김상무가 비웃었습니다. 72시간 안에 5개국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나? 15년 경력에 내가 해도 일주일은 걸리는 일이야.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상무의 눈에서 악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널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불가능한 일을 시킨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넌 여전히 한여일 뿐이라고. 그의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상무가 나간 후 은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정말로 72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은주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6년간 억눌렀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회장님이 마련해준 임시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에너지 사업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불법 거래 제한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유럽 시장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권역인 중동 분석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확실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은주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UCLA에서 배운 국제경영학 지식과 6년간 쌓은 현장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들었던 여러 비즈니스 전화 내용들, 우연히 본 계약서들,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정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적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런데 은주 씨, 김상무가 계속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회장님의 관심을 끌었다고. 은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 따위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은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분석을 마치고 북미 시장 자료를 펼쳤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북미 지역 계약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상무의 서명이 들어간 여러 계약에서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계약 조건이 우리 회사에 불리하게 되어 있었고 일부 거래처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주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당 회사들을 검색해 보니 몇 곳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분명히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은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은주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미 시장 분석을 끝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총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총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5개 권역별 현황 분석, 향후 전략 제안,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발견한 의혹들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다음 날 오전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은주의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년 경력의 상무보다 더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 의혹 제기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6년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은주 씨,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프로젝트 자문역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내일부터 임원회의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상무가 성큼성큼 들어왔다가 은주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김상무, 내일 오전 10시 임원회의실로 오십시오. 김상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 보자, 김은주. 김상무가 나간 후 은주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와의 전쟁도. 새벽 5시. 김은주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구입한 검은색 정장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입는 비즈니스 복장이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임원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와의 정면 대결도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죠? 저는 JMI그룹 기획조정실 이 과장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회의 전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본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9시 20분, 김은주는 카페테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직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은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는 구석진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이 과장이 커피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김상무님 관련해서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회사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 상무님이 여러 부서장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회의에서 김은주 씨의 자격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건가요? 이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김상무님 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요. 그의 목소리에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겨야 했습니다. 김은주 씨가 어제 지적하신 북미 사업 관련 의혹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상무님이 독일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심각한 오류들이 있어요. 독일 현지 법규 해석이 잘못되었고 시장 분석도 3년 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파트너로 제시한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예요. 김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준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좋아서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라거든요. 9시 50분, 김은주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 과장이 준 봉투와 준비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정해, 은주야. 넌 할 수 있어.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이사, 최 부장, 그리고 다른 부서장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김은주 씨도 오셨네요. 하지만 오늘 회의는 임원급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임원이 아닌 분이 핵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박 이사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정재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은주 자문역은 제가 직접 임명한 핵심 인력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김상무님께서 북미 사업 관련해서 해명해 주시죠. 김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JM 트레이딩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3년간 총 5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김은주는 어제 조사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거래 규모는 15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패시픽 리소스와의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김상무는 체계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상무가 발표를 마치며 물었습니다. 김은주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김은주 자문역.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JM 트레이딩과의 거래 규모를 50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 거래액은 15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패시픽 리소스는 작년에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실 수 있나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은주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상당수의 거래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상무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은주 씨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조사했다는 겁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한여였던 사람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 신분이나 경력을 문제 삼으시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어떨까요? 김은주는 이 과장이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독일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독일 현지 파트너로 제시하신 베를린 인더스트리얼 그룹이라는 회사 말입니다. 혹시 이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정말요? 그럼 이 회사의 등록번호나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상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상무, 지금 당장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김은주 자문역의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십시오.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이 여자가 김상무.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JMI 그룹 임원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상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 사무실에서 김은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과의 만남, 추가로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것입니다. 김상무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그리고 감사팀도 함께요. 김은주 씨, 정말 마지막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김은주는 6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회장님, 김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박 이사와 최 부장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은주,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구나. 그가 김은주를 향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하녀 출신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회장님, 이 여자는 우리 회사를 파괴하려는 스파이입니다. 김상무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작해온 당신의 모든 경력들까지요. 김상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 금융수사부입니다. 김상무님이시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 수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무가 김은주를 향해 돌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김은주, 너는 끝났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는 절대 평안하지 못할 거야. 내 뒤에는 너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김상무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은주는 묘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뒤에 있는 더 무서운 사람들을 건드렸다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인 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이사와 최 부장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계산적인 시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주 씨,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 내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은주 씨, 잠깐 남아 계세요. 회장의 말에 김은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이 과장이 문 앞에서 잠깐 뒤돌아보며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은주와 회장만 남았습니다. 김상무 말이 맞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뒤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김은주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김상무는 그들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회장님, 그게 무슨... JMI그룹 이사회에는 제가 모르는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그 창구 역할을 했고요. 당신이 오늘 그 연결고리를 끊어준 셈이죠. 회장의 말을 들으며 김은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한 명의 부패에 한 임원을 축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일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과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김은주와 회장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김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함께 급히 달려온 곳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장님 상태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와 함께 외상이 있네요. 외상이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얼굴에도 타박상이 있어요. 회장과 김은주가 동시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면회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잠깐이라면. 그들은 급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이 과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김은주를 보자 급하게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은주 씨, 천천히 말씀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김상무 뒤에 정말 위험한 복도에서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김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쇼를 봤습니다. 한여 출신이 임원 행세를 하다니. 당신이 김상무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겠네요. 무슨 소리? 가족이 소중하죠? 특히 병원에 계신 아버지 말입니다. 순간 김은주의 혈액이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리긴요. 우리는 문명인입니다. 다만 병원비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수술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간단합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날 밤 김은주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깨어 계셨습니다. 은주야, 이 늦은 시간에 왜?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은주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김은주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는 6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나 때문에. 이번에는 나 때문에 또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생이 원래 위험한 거다. 내 딸이 이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내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김은주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김상무 뒤에 있는 세력을
역추적해보죠. 그들이 먼저 공격해왔으니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오후에 김은주는 김상무의 사무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였지만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뒤지던 중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암호를 요구했습니다. 김상무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니 다행히 열렸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는 순간 김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JMI 그룹 이사회 멤버들의 해외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이동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재민 회장을 축출하려는 계획서까지 프로젝트 체인지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회장을 실각시키고 이사회 주도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박 이사, 최 부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김 과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한여 출신, 가족 약점 이용 가능, 필요시 물리적 제거도 고려. 김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건 그걸 보면 안 되는데. 회장이 보안팀과 함께 나타나 김 과장을 제압했습니다. 김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수첩을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을 찾았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수첩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내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김은주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자를 받은 후 그녀 안의 마지막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내일 마지막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응축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이곳에서 한여로 일하던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의 자신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꿈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은주 씨, 일찍 오셨네요. 정재민 회장이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은주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오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은주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는 언제나 네 편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회장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 이사, 최 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김상무가 체포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재민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배임과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거래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김상무는 어제 관련 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왜 김은주 자문역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당사자입니다. 회장이 은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은주의 차례였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김상무를 중심으로 한 내부 세력이 회장님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김상무 사무실에서 발견한 계획서입니다. Project Change라는 이름의 축출 계획이었습니다. 은주가 USB에서 출력한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회장 축출 계획과 함께 참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최 부장님의 이름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나요? 은주가 침착하게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박 이사님이 김상무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장이 은주를 너무 신뢰하고 있다.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박 이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외부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은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과장이 목숨을 걸고 확보해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회의실에 충격적인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이사와 최 부장이 외부 인사들과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 축출 후 회사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배신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박 이사, 최 부장,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 즉시 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마지막으로 은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한여 출신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은주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에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여 출신입니다.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여였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나요? 제가 가난했다고 해서 정의를 추구할 자격이 없나요? 박 이사님,
신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주의 말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여러분이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은주가 밤새워 준비한 개선안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시장 진출 방안, 유럽 파트너십 확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남아있던 임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주는 회장실에서 회장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은주 씨, 이제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실장. 그것은 은주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주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다. 이건 네가 해낸 일이야. 네 노력과 용기의 결과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은주는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과의 정당한 무역협정 체결이었습니다. 몇 달 전 김상무가 추진하려던 불법 거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 신설된 내부감사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주를 은주 씨라고 부르며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인턴 사원이 은주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린 여자 직원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예전의 은주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실장님,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편하게 말해보세요. 저는 지방 출신이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은주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인정하세요. 은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출신이나 형편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당신을 만듭니다. 6개월 후 JMI 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은주가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정말로 자신이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